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릴 거예요. 이게 막 꽁꽁 숨겨둔 그런 비밀은 아니거든요. 아,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하는구나. 녹아서 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노동으로만 일을 한다면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은 초조함에 시달리겠죠.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프리랜서로서 6개월 만에 5억을 벌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돈과 관련해서 제가 만든 영상이 지금 한 3, 4개 정도가 됐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전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이 대주제는 돈이지만 모든 영상마다 이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돈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크게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도 꼭 찾아서 봐주세요. 사실 돈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주제거든요. 굉장히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대놓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20대 초중반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또 시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정말 작은 돈에서 큰 돈을 벌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20대 중반쯤 됐을 때 1억이 넘는 돈을 모았었는데요. 당시 제 머리로는 돈을 불리거나 키운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돈이라는 건 열심히 일해서 알뜰살뜰 저축하고 싼 거 먹고 이래가지고 모으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벌면 80% 이상은 무조건 저금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요. 호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제가 호주 통장에 넣어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호주 돈 100달러를 통장 안에 넣어놨고, 한 달 전에 그 돈을 한국 돈으로 빼낼 때는 그 돈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그 돈을 빼려고 할 때는 9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하는구나. 내가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게 계속 이렇게 쌓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녹아서 사라질 수도 있어. 내가 뭔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는 게 아닌데 그게 사라질 수 있어. 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천천히 물가는 오르죠? 내가 한번 써보지도 못한 돈이 계속 장롱 속에서, 그리고 통장 속에서 가치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때 정말 두려움을 느꼈고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투자라는 말을 딱 들으면 무섭잖아요. 뭔가 어른들,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 같고, 주식, 펀드, 부동산 다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비교적 덜 어렵게 다가온 건 달러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버는 돈이 달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이해를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미국 달러가 좀 싸지면 계속해서 그 돈을 조금 사들였어요. 그래서 달러 값이 좀 많이 오르면 그때 좀 팔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는 아니었지만 이게 제가 처음 해본 투자인 셈이죠.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돈을 모으거나 버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서 그 나가는 돈을 좀 줄이기만 해도 쌓이는 돈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 대학교를 조기 졸업을 했는데요. 유학생은 일단 장학금 제도 혜택도 거의 잘 못 받고 학비나 생활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보를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공부했죠. 어떻게 하면 유학생으로서 학비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정보를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공인해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학교 학점을 대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6학점 정도, 한 학기가 넘는 학점을 시험으로 대체했고, 이를 통해서 진짜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정보화 시대는요, 얼마나 발빠르게 정보를 찾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내느냐가 핵심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학생, 구직자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많은 분들이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는데 계속 월세는 오르고, 그래서 알바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은 내가 신청해볼 수 있는 국가나 기관의 지원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힘들긴 했지만 정보를 열심히 찾은 덕분에 한 학기 수업을 듣는 대신에 국가 인증 시험을 통해서 거의 학비를 4천만 원 이렇게 줄일 수 있었고, 미국 생활비도 줄였죠. 그리고 조기 졸업도 했죠. 근데 이게 막 꽁꽁 숨겨둔 그런 비밀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정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이건 유학생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는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부지런하게 찾고 움직이세요. 억 단위의 지출이 나가던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생겼어요. 20대 초중반에 열심히 모은 돈은 전부 학비로 썼죠. 저도 이제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도 내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비 다 쓰고 남은 돈 조금이랑 제가 몇 년 동안 쌓아놨던 적금을 탔는데요. 그 적금 이자가 여러분 4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2년이나 달달이 모은 돈이었는데 그게 꼴랑 40만 원이었어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2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밀리고 적금을 넣었는데 이자가 40만 원이야? 그래서 그때 적금이나 저금을 통해서 모으는 건 진짜 옛날 얘기다. 이걸로는 절대 돈 못 번다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도 끝났겠다.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첫 공부 대상은 주식과 가상화폐였어요. 저의 파트너인 아티가 주식 공부를, 저는 가상화폐 공부를 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는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시장 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크게 걱정됐던 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땀 흘려서 벌지 않는 투기다. 그거 다 사기야. 카지노 가서 돈 쓰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거든요. 주변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돈 잃으신 분들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인식이 너무 많았고 저도 그런 편견이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투자라는 것이 복불복 투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가상화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막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런 가상화폐를 제외하고도요. 한 4,000개, 5,000개의 가상화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상화폐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형 거래처에서 승인을 받고 거래 중인 몇십 개가 대중화되어 있는 거죠. 모든 가상화폐는 다른 시스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거래 방식도 다양합니다. 어떤 코인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에 따라서 거래 속도도 다 다르고요. 거래 수수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미래에 쓰임이 많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대중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쓰일까? 누가 얼마나 샀고 지금 인기가 엄청 많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20% 성장했대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국내 뉴스, 신문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대충 사죠.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뉴스나 신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이미 몇 시간, 며칠, 진짜 심할 때는 몇 달 늦은 정보가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아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최고가에 사서 정말 막 떨어지면 또 쫄아가지고 최저가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 정보가 느리니까. 이런 점 너무 아쉽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학비 쓰고 남은 돈 그리고 적금 탄 돈 이거를 합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50% 정도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저희 스스로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50%에서 30%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고급화, 장비의 고급화를 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투자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언어 공부, 컴퓨터 공부, 투자 공부, 프로그램 공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교육, 장비의 고급화,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굴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장비의 고급화가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직업이 약 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영상 제작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어떻게 저희가 투자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RTGeneration이라는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제품 광고나 촬영 외주를 받아요. 이건 유튜브 영상과는 조금 별개로 전문 광고 촬영들이죠. 맨 처음엔 정말 핸드폰으로 시작했던 그런 장비였지만 이제는 어떻다? 드론, 뭐 4K 카메라, 그 다음에 녹음 장비, 그 다음에 조명 이런 것들을 전부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준 높은 영상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장비를 산 거예요. 장비가 고급화되면 영상의 수준도 올라가고 그만큼 저희의 일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날씨 한번 덥다. 그래도 궁이라서 시원한 거야. 이렇게 장비의 수준을 올리면 수입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기술과 장비에 돈을 쓰는 것도 투자예요.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투자해서 번 돈은
또 투자하는 데 들어갑니다. 2020년은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니었죠. 초반에 아티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약 20%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저희는 주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상화폐는 한창 성장기라 변동폭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주식은 대박이 터진다 하면 한 20%, 30% 오른 거라 치면 가상화폐는 대박이 터지면 100%, 200%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을 정리하고 가상화폐에만 전념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어떤 투자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게 저가격일 때 미리 투자금을 넣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투자하기 전에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하고요. 조바심을 내지 않고 넣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출혈이 생겨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정해야 해요. 그래서 계속 안전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모았고, 이래서 버는 돈을 계속해서 또 투자했어요. 2020년부터 오늘까지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성장세에 있었고 거의 대부분 상승 기류를 탔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끌족들은 절대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상승 기류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투자하려면 잃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기본 금액만 넣어야 돼요. 월급이 200만 원인 친구들은 딱 20만 원만 넣는 거예요. 그 20만 원이 불면 거기에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거죠. 작은 돈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엊그제 가상화폐 시장 조정이 시작돼서 크게는 20%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물론 기분은 아주 안 좋지만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왜? 최근에 60%, 100%, 200% 오른 게 얼마나 많았는데 20% 떨어지는 거 가지고 손 떨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자기 자산을 그냥 있는 데 다 넣으신 코린이 여러분들, 단타로 돈 벌려다가 돈 다 잃었다고 한탄하는 소식이 막 들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초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이익도 많이 본 케이스예요. 하지만 이런 투자는 결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의 4시간, 5시간 넘게 공부하고요. 그만큼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열정이 들어가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도 크고요. 사람들이 저축 대신에 투자에 전념한 이유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돈을 아무리 저축해도 이자가 거의 안 쌓인다는 뜻이죠.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로 떨어졌고 사업도 가게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돈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 보셨나요? 저도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화장실도 없고 보일러도 없는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살면서 학비 모으고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의 무서움과 가치를 뼈저리게 배웠고요. 이 영상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자랑하는 영상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든 경제적인 정보를 좀 얻고 나눠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예요. 우리는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의 양극화는 어디에서 온다? 정보의 양극화에서 오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가 돈을 부르는 시기가 온 거죠.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돈을 찾아다니면 돈은 언제나 도망갑니다. 너무너무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때 정보를 찾아 나서면 돈은 여러분들을 따라올 거예요. 정보를 늦게 얻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별 생각 없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화폐 가치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 진짜 한번 써보지도 못한 돈을 계속 날리게 생겼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이 움직이는 걸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넣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은 뭐고 주식이 뭔지를 공부하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데이터의 이동이 왜 미래를 바꾸게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정보 부족으로 뒤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답변을 해드리자면 우선 본인이 관심 있고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투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외화, 오일, 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 가상화폐예요.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하는 건 가상화폐는 정보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처예요.
우선 가상화폐는 컴퓨터 잘하는 이런 젊은 층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보가 전부 다 영어로 나오죠.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 네이버 기사만 읽고 따라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각 잡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깊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집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인기가 급등한다고 해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인기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뜻이고 짧게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돈을 잃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주식 잘 모르는 주린이들은 그냥 우량주, 좀 안전회사에 투자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주식 고수들은 투자할 때 이런 걸 본다고 하죠. 시장 점유율은 높은가? 신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회사인가? 브랜드 이미지는 좀 확고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집니다. 단순하게 인기가 많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끌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여서 너도 나도 투자한다고 하면 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지금이 기회 같고 막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한 방 터뜨리고 싶고. 그런데 영끌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금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자금적으로 투자할 준비도 안 되셨는데 투자할 종목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는 되셨을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돈도 아닌 빌린 돈을 넣는다고요? 그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핫하다는 투자처에 넣겠죠. 그럼 인기 있는 투자처는 변동성이 크겠죠. 그럼 수익 반토막 나기 쉽겠죠. 그럼 빚더미에 허우적 되기도 쉽겠죠. 그런 상황에선 더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럼 악의 투자고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영끌하지 마세요. 이해는 하지만 돈도 공부도 준비된 상태에서만 해야지 위험한 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벌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잃어도 상관없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작은 투자금부터 모으세요. 커피값 아끼고 술, 배달음식 줄이고 이렇게 5,000원, 만원 모아서 5만원부터 시작하세요. 시드머니가 커야 큰 돈을 버는 건 사실이지만 작은 돈에서부터 큰 부를 이룬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진짜 어릴 때 막 20대 초반에도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필드는 마치 너무 어른들만의 세계 같고 나는 감히 덤비면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과정도 너무 어마무시하게 어려울 것 같았고요. 근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물론 어렵고 복잡한 정보 막 단어도 다 생소하고 그래서 소화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 열매는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영상을 찍는 이 시점으로 저의 투자금은 이미 5억을 넘었고요. 앞으로도 현명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룩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해보면요. 우선 근로소득, 투자를 함께 병행하라. 그리고 공부와 정보를 얻는데 돈을 아끼지 말자. 단타하지 마라. 본인의 경력이나 사업을 키울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것은 더 큰 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투자일 수 있다. 투자를 시작할 돈이 없다는 것은 투자를 시작할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영끌하지 마라. 시드머니는 적게 시작하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가진 자본에서 시작하자. 투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한 가지에 꽂히지 말고 다양하게 공부하고 내가 잘 알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자. 타이밍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사고 존버한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노동으로 버는 돈은 값집니다. 뿌듯하고 소중한 돈이에요. 하지만 노동으로만 일을 한다면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은 초조함에 시달리겠죠. 제가 일을 정말 많이 했던 20대 초중반에는요. 항상 막 3시간? 4시간? 잠도 거의 못 자고 14시간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는 때도 많았어요. 일을 즐겼죠. 하지만 몸도 마음도 너무 고단했어요. 하지만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하고 싶은 일은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에 노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겼죠.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신 아바마마들과 많은 분께도 이런 힘이 생기길 바래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미리 알고 공부하라. 그래서 뒤처지지 말자. 이게 오늘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정보는 곧 돈이라고 했죠?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돈을 드릴게요. 끊임없이 정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같이 공부해주세요. 제가 살면서 얻는 정말 많은 정보들, 많은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나눌 거고요. 그 말인즉슨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돈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돈 놓치지 말고 꽉 잡으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주시고 돈 벌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